미수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미안해. 새벽 4시 요양원 2층 209호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간병사는 복도 소등도 하지 않은 채 이옥자 할머니의 병실 앞을 조용히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이옥자 할머니는 매일 이 시간이면 잠에서 깨서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말은 매번 같았습니다. 누가 듣든 듣지 않든 그녀는 똑같은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미수가 널 찾으러 오면 꼭 만나야 해. 그녀는 1년 전 의사로부터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가족들은 이 말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딸인 민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원래 다 그래요. 멀쩡하던 사람도 헛소리하는 거 보면 마음 아프지만 어쩔 수 없죠. 간병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젠 이름도 헷갈려 하시니까요. 옛 기억이랑 현재가 뒤섞이신 거예요. 그리고는 조용히 병실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는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미숙이를 찾는 말을 할 때면 어김없이 발밑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양이의 이름은 찡찡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기르는 고양이도 아니었고 누군가 일부러 데려온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근처를 떠돌던 길고양이였을 뿐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엔 찡찡이를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고양이는 매일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즉 새벽 4시에 이옥자 할머니의 방 앞 창틀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찡찡이는 누구보다 조용히 익숙한 듯 병실 창틀로 올라와 이옥자 할머니의 다리 옆에 가만히 몸을 붙였습니다. 미수가 내가 정말 온다면 엄마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양이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이마를 그녀의 종아리에 살짝 비볐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수십 년 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만난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찡찡이는 다른 환자들 곁에는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요양원 내부에서도 은근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전생의 가족이었던 거 아닐까요? 할머니 혼자 상상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에이, 설마요. 다들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어쩐지 말 못할 진심을 느꼈습니다. 고양이와 노인이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명절 당일 서울에서 활동 중이던 손녀 민지가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민지는 다큐멘터리 PD였습니다. 감정보다는 관찰이 우선인 사람이었고 표현보다는 기록이 편한 성격이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는 다소 무심한 손녀로 여겨졌습니다. 외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도 그녀에게는 어느 정도 거리감 있는 정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민지는 카메라와 삼각대 그리고 장비를 챙겨 요양원에 하루 머물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록해 보려고요. 어쩌면 할머니랑 대화할 수 있는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요. 겉으로는 명분이 분명했지만 사실 민지의 머릿속에는 고양이와 할머니라는 이상한 조합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삼각대를 설치한 후 새벽 4시를 노려 자동 촬영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카메라에는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오는 고양이. 입에는 하얀 종이 한 장을 물고 있었습니다. 이옥자 할머니는 그것을 받아들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민지는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양이가 물어온 것은 다름 아닌 사진이었습니다.
찢어진 오래된 흑백 사진. 사진 속에는 젊은 이옥자와 갓난아기 하나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의 뒷면에는 흐릿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2년 미숙이와의 마지막 날. 민지는 손에서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하는 미숙이는 단순한 치매 증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은 실제했던 이름이었고 사진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 찡찡이는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어쩐지 너무 또렷했고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당신도 알아야 합니다. 그날 저녁 민지는 어머니 민정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예전에 자식을 입양 보낸 적 있어요? 민정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그런 얘긴 난 처음 듣는데. 민지는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하던 미숙이란 사람. 상상 속 인물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진 어젯밤에 고양이가 할머니 방으로 물어왔어요. 민정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사진 속 아기는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고 젊은 할머니의 눈빛은 지금과 똑같이 깊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기억 못하는 비밀이 정말 있는 것 아닐까? 그날 밤 민지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있는 찡찡이를 찾아 나섰고 고양이는 조용히 벤치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지가 다가가자 찡찡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요양원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민지는 확신했습니다. 이 고양이는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기억과 살아있는 감정이 맞닿는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다시 찢어진 채 민지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던 날부터 이 이야기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과거를 향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하루는 늦은 새벽까지도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요양보호사들이 분주히 오간 이유는 나이 든 환자들이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자꾸만 깨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층 209호실 이옥자 할머니의 병실은 유독 이상하리만치 규칙적으로 불이 켜졌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새벽 4시. 그 시간만 되면 할머니는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시작하셨습니다. 미숙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 그 목소리는 누군가를 간절히 부르는 듯했고 때로는 기도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한 번도 빠짐없이 그 발밑에는 찡찡이라는 고양이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찡찡이는 원래 요양원 마당을 떠돌던 길고양이였습니다. 직원들은 여러 번 밖으로 내보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찡찡이는 다시 209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할머니가 잠에서 깨는 시각인 새벽 4시에 맞춰서였습니다. 더 신기한 건 그 고양이가 병실 창문을 혼자 타고 들어와 조용히 침대 곁에 앉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 고양이를 미숙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미숙아, 오늘도 왔구나. 착하지? 내가 와주니 엄마는 다행이야. 처음에는 요양원 간호사들도 그 장면을 그저 치매 환자의 흔한 증상 중 하나로 받아들였습니다. 딸인 민정 씨도 어릴 때 어머니 친구였던 이름이겠지. 별 의미 없을 거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처음 마주한 손녀 민지 씨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지 씨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고 어릴 적부터 외할머니와의 정서적 유대는 그리 깊지 않았습니다. 표현에 인색한 가족 분위기 속에서 자라온 탓인지 언제나 감정보다 관찰과 분석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명절에 요양원을 방문한 이후 민지 씨는 외할머니의 행동을 단순한 치매 증상으로 넘길 수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새벽녘 고양이가 창틀을 타고 방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할머니가 그 고양이를 보며 미숙이야라고 부르시는 장면. 그 눈빛에는 단순한 망상이 아닌 누군가를 오랜 세월 기다려온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진짜로 미숙이라는 딸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명절 다음 날 민지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민정 씨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외할머니는 자식 셋 낳았어. 둘째 아들이 너 외삼촌이고 난 장녀고 그게 끝이야. 혹시 가족들도 몰랐던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할머니가 요즘 유독 미숙이라는 이름만 반복해서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그 고양이도 이상하리만치 할머니한테만 가고요. 진짜 이상해요. 민정 씨는 짧게 한숨을 쉬며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그 고양이는 그냥 길고양이일 뿐이야. 사람들이 자꾸 의미 부여를 하니까 그런 거지. 치매 환자들 중에는 옛날 사람 이름을 갑자기 떠올리는 경우도 많아. 미숙이라는 이름도 어릴 때 친구였을 수도 있고 죽은 언니였을 수도 있어. 이제 와서 괜히 없는 얘기 만들어서 가족들 헷갈리게 하지 마. 그 말에 민지 씨는 더 이상 반론을 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에 남은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왜 할머니는 지금에서야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걸까? 그리고 왜 찡찡이는 꼭 그 시간, 그 장소에만 나타나는 걸까? 며칠 뒤 영상 기록을 확인하던 민지 씨는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새벽 4시 할머니가 미숙이야라고 중얼거리는 시점과 정확히 일치해서 찡찡이가 방에 들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촬영된 영상에서는 찡찡이가 할머니의 서랍을 앞발로 긁고 있는 장면도 포착되었습니다. 그 서랍은 평소 할머니가 절대 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혹시 찡찡이가 뭔가를 기억하고 있는 걸까? 민지 씨는 단순히 감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을 관찰해온 다큐멘터리 PD였고, 이건 그냥 우연이라 보기엔 이상하다는 직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민지 씨는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직원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예상대로 찡찡이는 그 시간 침대 아래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민지 씨는 조심스럽게 찡찡이를 쓰다듬으셨고 고양이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동물의 반응이라기보다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당신도 뭘 해야 할지 알겠죠? 그 순간 민지 씨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고양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오래도록 감춰졌던 가족의 이야기를 드러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이름 미숙이가 정말로 이 가족 어디엔가 숨겨져 있었다면 그 이름은 이제 꺼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민지 씨의 눈은 흔들림 없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추적할 결심을 했습니다. 민지 씨는 사진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흑백의 작은 사진. 사진 속에는 놀랍게도 젊은 시절의 할머니, 그러니까 지금의 이욕자 할머니가 안고 있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뒤에 흐릿하게 찍힌 남자의 모습도 보였지만 얼굴은 빛에 반사되어 식별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사진의 하단 뒷면에는 연필로 흐릿하게 쓰인 글씨가 분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1972년 미숙이와의 마지막 날.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민지 씨는 심장이 묘하게 떨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진은 노랗게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찢겨 있었으며 구겨진 자국이 많았지만 무언가를 숨기려다 다시 꺼낸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실존 인물이었단 말이야?
민지 씨는 사진을 들고 서랍장을 살펴봤습니다. 찡찡이가 이전에 긁던 그 서랍. 처음엔 그냥 할머니가 자주 쓰는 약봉지나 소지품이 들어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 안에서 민지 씨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회색 빛깔의 오래된 봉투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지와 마치 누군가에게 보내려다 마침내 보내지 못한 것 같은 찢겨진 엽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희야, 너무 미안하다. 엄마가 가난해서 너를 보낼 수밖에 없었단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너를 안고 있었던 그 여름을 난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보고 싶다. 정말 많이 보고 싶다. 이름이 달랐습니다. 이번엔 소희였습니다. 민지 씨는 당황했습니다. 소희와 미숙이 둘 다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 사진 속의 아기가 미숙이라면 이 편지 속 소희는 같은 사람의 바뀐 이름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입양을 보냈다면 이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었고 혹은 미숙이라는 이름은 할머니가 부르는 애칭일 수도 있었습니다. 민지 씨는 점점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치매 노인의 망상이 아니라 숨겨진 가족사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며칠 후 민지 씨는 사진과 편지를 들고 시청 앞 보건소 가족관계 등록부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입양 기록이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적어도 단서를 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지 씨는 창구 앞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정중히 말했습니다. 혹시 1972년 무렵 이옥자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입양 보낸 기록이 있을까요? 아이 이름은 김미숙 또는 김소희였을 수도 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검색하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시절 입양 기록은 보존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공식 입양이나 중개인에 의한 입양은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다만 같은 주소지에서 보호자 이름으로 아이를 보육원에 맡긴 기록은 일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민지 씨는 긴장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은 오랜 시간 모니터를 살펴보았고 마침내 한 문서를 출력해 주었습니다. 1972년 5월 11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보육원에서 김미숙이라는 이름으로 여아 한 명이 위탁됐고 보호자 이름은 맞습니다. 이옥자. 주소도 요양원 등록지와 동일하네요. 순간 민지 씨는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의 아기, 편지 속의 소희, 그리고 할머니가 매일 새벽에 부르던 미숙이, 모든 퍼즐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종이가 아닌 누군가의 평생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돌아온 민지 씨는 다시 209호실을 찾았습니다. 이옥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미숙아, 엄마가 그때 그게 최선이었단다. 민지 씨는 조용히 다가가 찡찡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고양이는 할머니의 무릎 위에 얌전히 올라가 그녀의 옷자락을 핥았습니다. 마치 위로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민지 씨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당신은 기억을 잃어가고 있지만 이 아이는 그 기억을 대신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민지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반드시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할머니의 죄책감과 잃어버린 가족의 존재를 더는 치매 환자의 망상이라 부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민지 씨는 마당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던 어머니 민정 씨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꺼낸 말은 꽤 단단한 결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보여드린 사진 있죠? 사진 속 아기 진짜로 할머니 딸이에요.
제가 직접 입양 기록도 확인했어요. 1972년 이옥자라는 이름으로 미숙이라는 여자아이가 보육원에 위탁되었대요. 민정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진짜 그랬다고? 네, 주소도 일치했고 이름도 맞아요. 그리고 봉투 안에서 편지도 나왔어요. 할머니가 직접 쓴 것 같았어요. 그 편지에는 소희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입양되면서 이름이 바뀐 걸 수도 있겠죠? 민정 씨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생각이 몰려온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는 몰랐어요? 진짜로? 응, 난 몰랐어. 엄마는 나한테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결혼할 때까지. 단 한 번도 그런 눈빛 보여준 적 없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스쳐간 건 단지 정보나 사실이 아니라 가족 내에서 감춰졌던 감정의 벽이었습니다. 민지 씨는 그 벽을 처음으로 손으로 더듬어 보고 있었고, 민정 씨는 그 벽이 얼마나 오래 단단하게 쌓여 있었는지 이제야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 씨는 다시 요양원에 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였고 민지 씨의 외삼촌까지 불러 작은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다들 이 사진 좀 봐주세요. 민지 씨는 찡찡이가 물어온 그 사진을 책상 위에 조심스레 놓으셨습니다. 사진은 여전히 낡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하루하루 더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할머니 딸이에요. 엄마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딸을 보육원에 맡긴 적이 있었던 거예요. 외삼촌은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릴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는데. 딸을 입양 보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증거 있어요. 입양 기록도 있고 편지도 찾았어요. 할머니가 자꾸 부르는 미숙이가 그 아이예요. 민정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외삼촌은 고개를 흔들며 반복해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그냥 헛소리야. 치매 환자들 다 그래. 기억이 섞이고 말도 안 되는 상상에 빠지는 거야. 엄마는 그런 분 아니라고. 민지 씨는 이내 단호한 어조로 대답하셨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니까 평생 말 못한 거겠죠. 자식한테 말 못하고 가족한테 숨기고 고작 고양이한테만 말할 수 있었던 그 죄책감이 지금까지 이분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말을 끝낸 순간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가족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209호 방 안쪽에서 할머니의 낮은 중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미숙이야. 엄마가 미안하다. 그땐 그게 최선이었단다. 민지 씨는 천천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할머니는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고 그 무릎 위에는 찡찡이가 조용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가만히 앉아 이옥자 할머니의 손등에 얼굴을 부비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는 조용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미숙이 정말 보고 싶으셨어요? 이옥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 눈에는 맑은 기운이 잠시 스쳐갔고 언뜻 민지 씨의 얼굴을 미숙이로 착각하신 듯한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숙아, 이렇게 컸구나. 그 말에 민지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민지예요. 할머니, 손녀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 이름 이제 제가 불러드릴게요. 미숙이 할머니가 정말 많이 그리워하셨죠? 그 순간 이옥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양이는 그 손등 위에 그대로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몸을 말았습니다. 그 장면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무게가 가득한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죄책감에서 풀려나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제서야 존재를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는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존재를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지 씨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말이 없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할머니의 과거를 그 누구도 아닌 스스로의 두 눈으로 확인하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을 들고 편지를 챙기고 입양 기록 복사본까지 가방에 넣은 채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작은 보육원 재단을 찾아가셨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 묻어 있었고 그 위에는 오래된 간판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소망의 집, 지금은 후원으로 운영되는 고아원의 이름이었습니다. 접수처에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원장이 앉아 계셨습니다. 민지 씨는 사진과 입양 기록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이 사진 속 아기, 그리고 이 기록 속 아이를 찾고 있어요. 이옥자라는 여성에게서 1972년 5월 11일에 위탁되었던 김미숙이라는 아이예요. 혹시 당시의 자료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까요? 원장은 한참 동안 서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안쪽으로 들어가시더니 낡은 철제 캐비닛에서 오래된 문서철 몇 권을 들고 오셨습니다. 이건 그 시절 아이들 중 입양이 아닌 해외 입양 대기로 분류됐던 아이들 명단이에요. 한국 이름, 입양 당시 이름, 출생일, 위탁일자 등이 적혀 있죠. 민지 씨는 숨을 죽이고 문서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단 페이지에서 그녀는 그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김미숙, 소위 1972년 5월 11일 위탁, 1974년 2월 20일 미국 LA로 입양됨. 입양 후 이름 소액킴, 1989년 국적 변경 완료, 2020년 사망 보고 심장 질환.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민지 씨는 무언가 심장 깊은 곳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은 듯한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거구나. 찡찡이가 물어온 사진, 할머니가 매일 부르던 이름, 가족들이 외면했던 기억의 파편. 그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종이 한 장 안에서 조용히 결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는 문서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눈물이 흐르려는 것을 꾹 참고 원장에게 물으셨습니다. 혹시 그녀가 살아있을 때 한국에 연락하거나 친모를 찾으려 했던 기록은 없었을까요? 원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여기 기록이 있네요. 2006년부터 2012년 사이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출생기록지 확인 요청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대부분 미국 입양인들이 친모를 찾기 위한 요청이었죠. 그리고 이소희 김이라는 분도 한국어가 거의 되지 않는데도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를 몇 통 보내오셨어요. 그 편지는 지금도 보관 중에 있습니다. 민지 씨는 조심스럽게 그 중 한 장을 읽어보셨습니다. 엄마, 당신이 저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한 번쯤 제 이름을 다시 불러봐 주셨으면 해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민지 씨는 도저히 더는 버틸 수 없으셨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눈물에 젖고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무게가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가슴에 묻어온 죄책감, 가족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단지 고양이에게만 중얼거릴 수 있었던 그 이름. 그 이름이 실제로 살아있었고 실제로 할머니를 찾으려 했고 지금은 세상에 없다는 것. 이 사실이 너무 늦게 밝혀졌다는 것이 민지 씨에게는 견딜 수 없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길은 무겁고 길었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내내 말이 없었던 민지 씨는 할머니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야 찾았는데, 이제야 실체가 드러났는데, 할머니는 그 이름을 이제 어떻게 안고 살아야 할까요? 할머니는 아직 그 아이가 살아있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 창밖을 보며 미수가 엄마 왔다라고 중얼거리는
그 습관은 치매의 증상이 아니라 스스로도 잊고 있던 기억을 붙잡으려는 무의식의 발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단지 이름 하나만 남긴 채로 민지 씨는 이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하지 말아야 할까? 이제 와서 알리는 것이 오히려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혹은 이 진실을 알려야만 할머니의 가슴 속 그 응어리가 비로소 사라질 수 있을까? 그때 문득 찡찡이가 창밖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아래 요양원 정원 벤치 위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그 모습은 언뜻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보였습니다. 민지 씨는 창을 열고 고양이에게 다가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속삭였습니다. 찡찡아, 이제 말해줘야겠지.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 사람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이제는 그만 숨기고 있으면 안 되겠지. 고양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민지 씨는 이미 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녀가 할 일은 그 이름을, 그 존재를, 그 인연을 비로소 꺼내어 마주하게 해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다시 도착했을 때는 해가 막 지고 어둠이 슬며시 복도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민지 씨는 사진이 담긴 작은 봉투, 입양 기록 복사본, 그리고 할머니가 과거에 썼던 편지를 조심스레 손에 쥐고 계셨습니다. 209호 앞에서 그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 할머니의 얼굴을 마주하기 전,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찡찡이가 먼저 와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새벽 4시에 들어오던 그 고양이가 오늘은 방 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 안은 고요했고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묵묵히 하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민지 씨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가 할머니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중요한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이옥자 할머니는 민지 씨를 천천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혼란과 혼재된 기억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어디선가 익숙한 사람의 향기를 느끼는 듯한 묘한 안정감도 함께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는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할머니 앞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이 사진,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꾹 다무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에요. 그날 미숙이를 떠나보낸 날. 민지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기록을 찾았어요, 할머니. 이름은 미숙이었고 미국으로 입양되어 그곳에서 이름을 바꾸고 살아갔어요. 이옥자 할머니의 손이 살짝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어깨가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똑바로 들고 살아온 척추가 단 한마디 말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부르던 그 이름, 그건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어요. 실제였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지 씨는 편지를 꺼내 읽어드렸습니다. 소위 김이라는 이름으로 적힌 그 편지는 짧고 어눌한 한국어로 써 있었지만 마치 마음속 피가 굳어서 문장으로 스며나온 듯한 글이었습니다. 엄마, 당신이 저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해요. 당신 얼굴도, 당신 손도, 당신이 저를 왜 보냈는지도 이제는 알아요. 저는 괜찮아요. 다만 당신이 언젠가 제 이름을 다시 불러줬으면 해요. 그게 전부예요. 편지를 다 읽자 방 안은 한동안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할머니의 두 뺨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으로 훔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대로 두셨습니다. 마치 그 눈물 한 줄기 한 줄기가 40년간 꾹꾹 눌러 담아왔던 고백처럼 흘러나오는 걸 허락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미수가 소희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늦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리듬의 발소리. 짧고 가볍고 조심스러운 그 발소리는 다름 아닌 찡찡이의 것이었습니다. 고양이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와 할머니 무릎 위로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두 앞발로 할머니의 손등을 부드럽게 누르고 이마를 기대었습니다. 그 장면은 설명할 수 없는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마치 먼 길을 돌아 다시 만난 두 존재가 서로를 확인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지 씨는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찡찡이가 할머니와 미숙 씨 사이에 남은 마지막 남겨진 감정을 대신 전하러 온 존재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 씨는 기록용 카메라를 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기억을 더 깊이 새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찡찡이를 안고 누워 계셨습니다. 가끔씩 눈을 감은 채 미수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중얼거리셨고 찡찡이는 대답처럼 골골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민지 씨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서로를 용서하셨군요. 죽은 이름도 살아있는 마음도 모두 여기 이 방 안에서 만나셨군요. 그날 이후 민지 씨는 할머니의 마지막 기억이 고통이 아닌 이해와 용서로 남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녀 스스로도 이 기록이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하나의 마음의 역사로 남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요양원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이옥자 할머니는 매일 새벽 4시 더 이상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창밖으로 스며드는 미명의 빛을 바라보며 긴 숨을 들이쉬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눌러있던 무엇인가를 이제야 비로소 풀어내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할머니는 어느 날 조용히 민지 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름을 불러줬으니까 그 아이도 나도 이제 괜찮아졌어. 그 말 한마디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고 가장 숨기고 싶었고 가장 지우고 싶었던 이름. 그 이름을 다시 말로 꺼낼 수 있었다는 건 인생의 마지막에서야 얻게 된 용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지 씨는 이후 가족들과 한 차례 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외삼촌은 이전보다 차분한 얼굴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민정 씨는 눈물을 삼키며 민지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힘든 기억을 혼자 안고 있었다는 걸 왜 그동안 몰랐을까? 아니, 왜 알고 싶지 않았을까? 그 말은 참회였고 어쩌면 이제야 비로소 가족 모두가 이름이 없던 가족의 한 조각을 받아들이는 시작이었습니다. 사진은 복사되어 가족 모두에게 전달되었고 편지는 액자에 넣어 할머니의 침대 머리맡에 놓였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이건 이제 엄마의 연고예요. 가장 깊은 기억, 가장 깊은 사람을 위한 자리예요. 그날 이후 찡찡이는 더 이상 209호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는 마치 자신의 역할을 다 마쳤다는 듯 어느 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고 카메라에도 더 이상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이상하게도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찡찡이는 사실 미숙 씨가 보낸 대리인이었을지도 몰라요. 할머니가 용서를 받을 때까지
그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든 곁에 있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민지 씨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그런 해석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뒤 민지 씨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마치고 마지막 내레이션을 녹음을 했습니다. 그 문장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기억을 잊고 산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잊은 게 아니라 기억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다시 그 사람과 연결됩니다. 찡찡이라는 고양이가 그 이름을 물어다 주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그 이름은 단지 기록이 아니라 누군가의 온전한 삶이었습니다. 민지 씨는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껐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가족사를 넘어 기억과 용서의 방식이라는 테마로 완성되었고 소규모 독립 상영관에서 조용히 상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관객들은 대부분 말을 잃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떤 이는 메모지에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저도 그런 이름이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그리고 듣지 못했던 그 이름. 이제는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지 씨는 할머니와 함께 한 작은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요한 오후 햇살 속에서 말했습니다. 민지야,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난 그냥 그 이름을 안고 아무 말도 못하고 갔을 거야. 민지 씨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할머니. 그 이름을 저한테 맡겨주셔서요. 그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벚나무 잎이 조용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잎들 사이로 한 마리 고양이가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민지 씨는 문득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잘 가, 찡찡아. 내가 물어온 그 사진 한 장이 우리를 다시 가족으로 만들어줬어. 정말 고마웠어. 그렇게 모든 진실은 이름을 되찾고 모든 감정은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누군가를 잊고 싶을 때 우리는 기억을 지우려 하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건 그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한 번 더 불러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찡찡이는 이제 없지만 그 이름은 이제 다시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209호에는 여전히 이옥자 할머니가 계셨고 그 옆에는 새로 놓인 작은 화분과 흑백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할머니는 이름도 모를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김미숙이었고 이후에 소희였고 마지막엔 소희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그 이름들은 더 이상 잊힌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민지 씨의 영상 속에서 누군가로 뚜렷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지 씨는 그 영상을 유튜브에 조용히 올렸습니다. 화려한 오프닝도 감정 과잉의 음악도 없는 영상이었습니다. 다만 조용히 이야기하는 목소리, 그리고 그 목소리 위로 흘러가는 오래된 사진들, 가끔 등장하는 찡찡이의 짧은 영상들. 그 영상은 예상보다 조용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반응은 특별했습니다. 울면서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요양원에 계시고 가끔 누구 이름을 부르시는데 이제는 무시하지 않으려 합니다. 찡찡이 같은 고양이 저희 할머니 곁에도 있었어요. 정말 뭔가를 아는 눈빛이었습니다. 이제야 엄마라는 사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도 그냥 누군가의 딸이었겠죠. 민지 씨는 그 댓글들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가족사가 아니라 모두의 마음에 남은 잃어버린 이름을 위한 이야기였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찡찡이는 누구였을까? 그냥 길고양이였을까?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의 마음이 만들어낸 존재였을까? 그날 이후 찡찡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인근에서도 목격담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209호 창가에는 늘 고양이의 체온이 남은 듯한 온기가 맴돌았습니다. 할머니는 어느 날 민지 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찡찡이는 그냥 고양이가 아니었어요. 그 아이가 나 대신 다시 찾아온 거였죠. 내가 놓쳐버린 손, 내가 말하지 못했던 이름, 그걸 물어다 준 아이였어요. 그 말에 민지 씨는 어떤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렇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찡찡이는 그냥 고양이가 아니었습니다. 찡찡이는 기억이 만든 또 하나의 생명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죄책감이, 누군가의 간절함이, 누군가의 사랑이 형체를 얻어 돌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이름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기억 속에 오래 묻혀 있던, 다시는 부르지 않기로 했던, 혹은 이미 잊은 줄 알았던 그 이름. 혹시 아직도 누군가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를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찡찡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양이는 단 한 번도 누구도 기억하지 못한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늘도 누군가의 창가에 조용히 앉아있는 고양이를 보셨나요? 그 고양이는 그 이름을 다시 불러주러 온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혹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은 이름으로 오래 기억될 만한 인연을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다시 보길 바라봅니다.